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 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146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DJ 7이입니다. 저희가 요즘 계속 지역으로 찾아간 노가리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오늘은 지역으로 찾아간 노가리인가 싶기도 한 노가리 초대석입니다. 왜 지역으로 찾아간 노가리인가 싶은지, 노가리인지 싶은지 게스트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 이하은님과 조합원 홍진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하은님부터. 저부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 이하은입니다. 뭔가 이거 처음 해보는 시도는 저는 진짜 처음 해보는 건데 줌으로 이렇게 팟캐스트를 녹음할 수 있다니 세상이 참 기술이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희님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청년유니온 조합원 홍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아요. 오늘도 제가 또 줌으로 이렇게 경기청류 두 분을 모시게 됐는데요. 오늘은 하은님께서 보조 MC로 도와주시고 그리고 진희님께서 초대 게스트로 이제 모셔봤어요. 사실 경기는 작년에 지역으로 간 노가리 진행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네네. 네. 하은님이랑 샤신님이요. 샤신님 맞아. 샤신님이셨죠? 맞아요. 본명이 아닌 예명으로 참여해주신 샤신님이 계셨는데 그날 제가 또 되게 뭔가 무슨 어떤 사정이 있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어떤 사정으로 이제 그때는 하미님이 대신 진행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진짜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 그때 되게 엄청 조회수가 엄청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 1년 기준으로 인기 에피소드 4위에 랭킹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재생 요청 수로 봤을 때는 2,000회를 이렇게 훌쩍 넘는 수였는데 이게 되게 독보적인 수준? 노가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궁금했어요. 혹시 어떤 에피소드였나요? 제 생각에 샤시님의 이야기가 되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 같아요. 되게 샤시님이 당해온 부당한 노동 환경, 이제 프리랜서 노동 그런 거 관련해서도 얘기했었거든요. 되게 아시다시피 되게 프리랜서라는 게 많이 싸워야 되고 개인의 전투력이 점점 높아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극적인 표현도 제가 많이 썼던 것 같고 맞아요. 제가 그거 네. 편집해달라고. 맞아요. 편집한 거 많을 거예요. 어. 편집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네, 편집을 많이 했음에도 그런 거 사람들이 그냥 되게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샤시님의 독자적인 콘텐츠가 되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은님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편집했었던. 커트를 많이 했죠? 잘라야 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약간 격해지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분노를 유발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때 또 하미님이 되게 진행을 잘 해주셨어가지고 재밌는 회차로 기억에 남았었던 것 같아요. 진희님도 그 회차 들어보셨죠? 네. 진희님도 그때 들어봤다고 했는데. 맞아. 어떠셨어요? 기억나시나요? 12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을 회비로 쓰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게까지 진희님 기억을 기억력 자세히. 쩔어. 나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내용이었구나. 오늘 진희님께서 되게 기억력이 좋으시다고 또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 나누다 보면 되게 옛날 일이 갑자기 이렇게 툭툭 튀어나올 수도 있는 좀 위험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슬슬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요즘 슬슬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가을이 좀 온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좋은 계절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 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주간 청년 유니온이랑 또 광고 듣고 그리고 오늘의 상담 111도 듣고 돌아올게요.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네, 저희 진짜 오랜만에 진행하게 됐어요. 원래는 척척박사 마윈박사의 주간 청년 유니온인데 이 인트로를 저희가 이번에 쓸 수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쓱 들어와 버렸습니다. 주간 청년 유니온. 예! 네, 오늘은 네, 마윈 박사님께서 오늘 바쁘셔가지고 저희 기획팀장님, 서희 기획팀장님을 모셨는데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잘 지내시죠? 너무 보고 싶어요. 아, 근데 이건 진짜 진심이지. 너무 안 본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맞아. 정말 진심으로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뭐 지금 저희는 팟캐스트로나마 여러분한테 목소리 들려드리고 있는데 이게 일방향적인 그런 매체다 보니까 여러분들 목소리도 많이 못 듣는 것 같고 얼굴도 못 보는 것 같아서 진짜 많이 보고 싶네요. 일단 저희 근황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 이제 딱 추석 연휴 딱 끝나고 이제 출근해가지고 약간 좀 정신이 없네요. 연휴 전에는 그냥 약간 눈앞에 추석밖에 안 보여가지고 아, 행복하다 이러면서 그러고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되게 퇴근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다시 이제 출근해 보니까 눈앞에 있는 일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좀 어떻게 해야 하나 약간 난감해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제 지난 마지막 퇴근할 때 되게 가볍게 퇴근했던 것 같은데 무겁게 출근했던 저 오늘 오면서 아 와버렸네 이러면서 왔거든요. 아 진짜 추석 연휴가 이제 진짜 막 끝났어서 뭐 하고 지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저는 잠만 잤습니다. 그렇게. 제가 원래 막 추석 연휴 이전에도 약간 낮밤이 좀 바뀌어가지고 제가 막 밤에만 좀 작업이 되는 그런 병이 좀 생겨가지고 그래서 약간 막 글 쓰는 작업이라든가 약간 그냥 좀 집중해야 되는 작업들이 낮에 좀 처리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제 집중해서 이제 쓰는 거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낮밤이 약간 바뀌었는데 근데 원래 저는 이걸 추석 때 좀 바꿔보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람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또 약간 추석 연휴 내내 약간 좀 그런 원초적인 약간 그런 존재가 된 느낌인 거예요. 진짜 뭐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되게 그래서 여전히 낮밤이 바뀐 채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게 출근하셨겠어요. 그 와중에 오늘 심지어 8시 반인가 출근했거든요, 오늘. 되게 눈이 일찍 떠져가지고 이거는 눈을 다시 감아도 어차피 또 피곤한 상태는 그대로일 거다 싶어가지고 일찍 출근했어요. 일단. 오늘 일찍 퇴근하시나요? 그러려고 했는데 일정이 생겼어요. 언젠가 일찍 퇴근하면 되니까요. 괜찮아요. 맞아요. 저희 뭐 일찍 출근하면 일찍 퇴근하는 날이 있고 늦게 퇴근하면 늦게 출근하는 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저희 집행부의 추석 연휴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이제 오늘 기획팀장님께서 청년 유니온 너무 오랜만에 거의 1년 만에 돌아온 주간 청류. 이거 주간 청류 아니죠. 분기 청류도 아니고요. 연간 청류라고 합시다. 연간 청류로 요즘 청년 유니온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떤 일 할 건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올해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신 조합원들이 좀 많으셨는데 이렇게 좀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어서 좀 기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좀 상반기에는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쭉 사실은 하나의 방점이 있었어요. 바로 구직자 청년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많이 되기도 했고 좀 하고 있는 청년들이 좀 되게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게 사실 작년에는 그렇게 워낙에 그냥 소용돌이 속이었다 보니까 그걸 뭐
들여다보거나 이런 자료가 많이 나타나지도 않았던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슬근슬근 이제 구직자 청년들 좀 많이 살펴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가 이제 작년에는 그 경산노예 청년이랑 함께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진행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약간 코로나19 때문에 청년들이 오히려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자기 직업에 대한 뭔가 적성? 이런 것보다도 약간 안정성, 미래, 전망 이런 걸 더 많이 고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봤을 때 그러면은 사실은 청년들 실제로 이 구직하고 있는 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은 꽤 많이 당황스럽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 바로 채용취소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채용취소하면 좀 뭔가 낯설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청년유니온은 그 노동조합 중에서도 유일하게 구직자가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청년유니온만이 또 할 수 있는 사업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5월에 그런 채용취소 관련된 실태조사, 인식조사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 그 청년 구직자의 한 72% 정도가 채용취소를 이제 경험했거나 들어봤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이 채용취소 문제가 원래 부당행위로 좀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도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적은 수였던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채용이 뭐 취소되거나 뭐 이런 뭐 지연됐을 때 그럼 이거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도 78%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사실은 이게 위법한 행위라고는 사실은 나와는 있는데 문제는 청년들은 사실상 이걸 인지하고 있거나 이러지는 못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그냥 채용 취소하면 물론 당연히 문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게 문제인지 사실 구체적으로 떠오르진 않잖아요. 딱 살펴봤을 때는 결국에는 청년 구직자들이 이제 제일 많이 응답한 부분이 결국엔 다른 회사로 내가 갈 수 있는 기회를 이걸로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여기에 이제 입사가 결정됐다고 연락이 왔으니까 당연히 그럼 이제 다른 것들 다 정리하고 이제 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채용 취소 당해버리면은 나는 딴 데 있던 기회도 다 날려버리고 그럼 다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러면은 예상치 못한 또 비용이 또 생겨버리니까 이러한 공백이나 이런 것들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결국엔 사실은 이런 채용 취소 좀 당하면은 제가 생각해도 사실은 좀 일자리를 구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아무리 최종까지 올라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띡 하고 안 된다 그러면은 어쩌라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드는 거죠. 우리한테는 청년들한테는 너네가 뭐 눈높이가 높다느니 뭐 어쩌다느니 하는데 기업에서 그렇게 해버리면은 약간 청년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일일 것 같긴 해요. 부당하다고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채용 취소 관련해서 좀 저희가 그래서 한 8월 저희가 또 그 와중에 여름에 또 코로나가 또 한참 더 기승이었어가지고 약간 한 달 정도 미뤄서 했는데 그래서 약간 시즌이 좀 약간 공채 시즌이랑 좀 약간 맞물리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사람들도 좀 다 많이 주목도 해주셨고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이제 뭐 보고서나 이런 것도 홈페이지 다 있으니까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또 여름에 지역을 또 열심히 또 돌아다녔어요. 맞아요. 제가 이제 KTX를 그렇게 열심히 타면서 다녔는데 막 그게 바로 이제 전문대에 진학한 분들 만나면서 집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5개 지역에서 이제 진행을 했어요. 사실은 저희가 원래는 좀 뭐 지역별로 차이 찾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지역별로 딱히 그렇게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정말로 그냥 다 상황들은 약간 비슷비슷하나?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다 보고서도 쓰고 그리고 저희가 청년유니온이 이번에 이렇게 전문대를 대상으로 했던 게 거의 약간 처음이라고 봐도 약간 무방할 정도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론 이전에 이제 현장 실습생 관련해서 좀 다루긴 했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약간 전문대 자체에 초점 맞춘 건 처음이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좀 뭔가 보고서를 쓰는 내내 약간 모두 같이 쓰면서 이게 너무 애매하잖아? 막 이러면서 진짜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 애매하다는 말이 결국에는 전문대 자체가 이게 교육이랑 노동에 결국엔 그 교차하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차라리 그냥 교육을 시킬 거면 좀 명확하게 교육을 빡세게 시키던지 아니면 취업을 만약에 좀 더 생각한다고 하면은 좀 더 취업 연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걸 좀 끌어오던지 뭔가 이게 특수한 것들이 좀 특수한 컨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정체성이 드러나기에는 너무 애매한 위치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 대학 4년제랑
전문대랑은 아예 다르게 분류가 되고 아예 다르게 약간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마치 뭐 고졸, 뭐 전문대, 약간 뭐 대학 4년제 이렇게 쭉 한 라인에 두고 이거를 그냥 뭐 더 나은 학벌순 정도로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에는 노동시장까지 이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막상 또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게 크게 뭐 의미가 없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이 전문대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뭐 충분히 평가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문제들이 좀 전문대생들한테 좀 더 복잡하고 약간 얽혀있게 나오는 거다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같이 결론 내는 토론을 함께 하면서 애매하다 결론이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애매하다 그게 결론인데? 이렇게 갔던 그 과정도 되게 뭐랄까요, 재밌었다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과정을 만들어가면서 이게 정말 의미가 없진 않다, 의미 있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조사로 인해서 전문대 그 참여자분들도 그렇고 전문대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가장 그들이 최전선에 있다는 걸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게 다 내 탓만은 아니었구나. 사실 또 이분들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자존감이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이건 조금 전문대고 일반대고 다 떠나서 가지고 생기게 되는 그 시험 준비하면서 생기게 되는 자존감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조금 그때 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꼭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전문대 이거 저 집담회 역시도 저희 보고서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게 현장 발굴을 위한 조합원 모임을 하고 있죠. 되게 이거는 네, 치리 팀장님이랑 같이 이제 또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되게 좀 가늘고 길게 하는 느낌이기도 한데 되게 재밌어요, 진짜로. 맞아요. 하면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맞아요. 이게 약간 저는 사실은 원래 막 이렇게 이슈별 모임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원래도. 그냥 이게 주제가 좀 특정되어 있어서 사람이 원래 할 말도 좀 뭐 생각해 가고 오늘 모임에서 우리가 좀 공통점 좀 찾아가서 약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경남에서는 공공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주제로 해서 이야기 나누기도 했고 그다음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센터에서 일하셨던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고 이제 내일 이제 부산 청류와 함께 퇴사한 청년분들 모시고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뭐 아마 지금 뭐 하반기 사업들 다 정리하고 보면 약간 마지막이 될 것 같은 건데 그래서 약간 진짜 이 현장 말고 저번 모임은 하면서도 느꼈지만 이거를 되게 올해만 해서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로 더 내용도 많이 풍성했고 좀 네. 너무 자랑 많이 하거든요. 엄청 재밌었다. 아무튼 이러면서 맞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진짜 운 좋게 또 경남은 저희 오프라인으로 가서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좋았고 오랜만에 또 오프라인으로 맞아요. 조합원들 만나는 거였어서 그것도 좋았고 그리고 각 지역 이슈들을 좀 그래도 가지고 올 수 있었어서 그거를 또 전국이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보기도 하고 꼭 근데 뭐 물론 뉴딜 일자리, 공공일자리라던가 그 택배 물류센터 아르바이트 이게 단순히 그 지역의 이슈만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거를 지역과 이야기하고 또 전국적으로 이야기해보는 그 과정들이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게 온라인, 오프라인이 막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가도 막상 이제 다시 결과 또 들어가 보면은 다 달랐던 거야.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약간 묘하게 뭔가 차이가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들? 그래서 정말 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산의 조합원 분들 중에 퇴사하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저희가 10월 23일에 하니까요. 그때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프라인으로 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 오프라인 할 수 있게. 그러니까요. 기도해야 된다, 진짜. 네. 그러고요. 네, 이제 앞으로 좀 할 것들을 좀 더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저희가 지금 공부 모임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픈 세미나라고 이제 열었는데요. 지금 4개 지역에서 좀 예정하고 있어요. 서울, 대전, 인천, 부산 이렇게 이제 4개 지역 하고 있고
지금 서울은 이제 지금 약간 한참 진행 중이고 대전도 아마 곧 시작할 예정이고 인천이랑 부산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디벨롭? 맞아요. 디벨롭하는 과정도 있고 저희가 계속 이제 밖으로 약간 이게 공부가 안 된 채로 그냥 말만 하러 다니고 약간 이런 것도 되게 많고 좀 더 우리 내에서 좀 더 내용 쌓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 뭐 집행부들끼리만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라 좀 활동하시는 분들 혹은 조합원 분들과도 같이 좀 생각을 좀 나눠보면서 현재 조합원분들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각 지역마다 이제 4번씩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4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딥하게 청년 노동에 대해서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신 분들은 같이 좀 참석해 주셔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죠. 네 지금 약간 오프라인 중심으로 약간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반응이 좋으면 또 온라인으로 영상 따가지고 올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무총장님 잘 듣고 있죠? 네. 그러고 네 다음은 이제 여러분 9년 만에 돌아온 미용실 사업을 드디어 합니다. 아니 엄청 하고 있다면서요. 네 제가 이거를 1년을 기다려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짜 거의 연초에 진짜 거의 사업 계획 짤 때부터 미용실은 약간 거의 콕 집어두고 이건 꼭 해야 된다 약간 이러면서 약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기다리다 드디어 이제 사업에 첫 발을 띄게 되었고 이제 지난 9월이었죠? 9월 한 초였나? 아마 지지난주쯤 2주 전쯤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저희가 실태조사를 띄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던 게 뭐냐면은 9년 전에는 어쨌든 저희가 좀 프랜차이즈에 직접 지점에 직접 전화해가지고 거기 시골 얼마 줘요? 약간 이러면서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조사를 했다라면은 이번에는 약간 진짜 개별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스텝만 좀 했었는데 이제는 헤어 디자이너까지도 좀 확대를 해가지고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스텝 직원들의 문제도 뿐만 아니고 헤어 디자이너 약간 위장 프리랜서 문제?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얘기 나눠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결과를 지금 최근에 한 500명 넘어섰다고 들었어요. 이제 사무소장님이 그래서 이제 진짜 많다. 그래서 아까 저희 사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500명이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요. 있겠지. 있겠지. 그치 그럼 500명은 있지. 그럼 우리 그 가는 미용실만 해도 사람이 몇 명인데. 그러니까 맞네. 아니 근데 헤어 디자이너면은 실장급이 아닌 거예요? 패셔너시로 따졌을 때? 그거랑은 조금 다른가요? 실장급까지는 아니에요. 거의. 그래요? 근데 이게 뭐 저희는 지금 뭐 29세 이하로 지금 또 잡아놨기 때문에 아마 29세까지 짤로 했어요? 네. 되게 낮게 잡았네요. 네 맞아요. 어머.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장은 조금 피해가게끔 어쨌든 그래서 좀 그러니까 지금 한참 이제 뭐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한번 이제 한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가지고 저희가 진짜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 아니면 또 안 해요 이 조사를. 그래서 근데 뭐 저희가 이제 이게 아무래도 9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살짝 침 발라놨는데 그래서 얘네가 좀 침 발라놨으니까 하고 안 건드리고 있었다. 그런 거겠죠. 약간 청류 너네가 하는 일이니까 이러면서. 그쵸. 그래서 아마 좀 올해는 좀 제대로 좀 뭘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좀 대충 결과 좀 잠깐 봤었는데 올해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거 기대해달라고 말하면 좀 약간 그렇긴 한데 아무튼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아마 올해도 같이 이제 이슈가 된다고 하면은 좀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이런 미용 업계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은 꼭 같이 공유해주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아마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내년에 뭐가 있죠 여러분? 대선이 있습니다. 2022년에 이제 드디어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6개월 남았다고 오늘 뜨던데요. 그래서 대선을 이제 앞두고 좀 조합원분들이 이제 어쨌든 일터에서 겪고 있는 일들을 좀 더 뭔가 우리가 좀 정책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조합원분들 만나러 다니는 사업을 좀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공론장 사업인데 뭐 사실 막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막 엄청 막 100명, 50명 모여가지고 좀 더 크게 하고 막 이랬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한 뭐
10명 이하로, 5명, 10명 이하로 해가지고 좀 소규모로 좀 여러 번 많이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 되시는 분들 혹은 청류 만나서 대선 관련해서 좀 이야기 이런 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아유, 저희 뭐 함께 할 수 있는 게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6개월 남았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 대선 얘기하는데 난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진짜 벙찌는 순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뭐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아니면 그쵸. 어디 내가 조직의 일원으로서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청년유니온과 함께 풀어나가면 좋겠다. 네. 저희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아유, 너무 반갑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제 연간 청년 유니온 좀 더 주간에 가까워질 수 있게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부탁드려요. 네, 또 만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현장에서 일어나는 무당 대우를 파헤치는 코너. 유니온 센터와 팟캐스트 노가리가 함께하는 코너. 이번 주 상담 111입니다. 이번 주 상담 111은요. 유니온 센터로 들어온 노동상담 중 실제로 청년 노동자 일터에서 일어나는 부당 대우와 궁금한 상담을 각색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것도 노동법 위반인가?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지? 등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궁금한 청취자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노동상담 가져와 봤는데요. 질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안에 있는 기계 설계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 입사를 2월 1일에 했고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정규직이 안 되었습니다. 이곳에 처음 면접 볼 때에는 수습기간이 6개월 이후 정규직이라고 했는데 7개월째가 되어도 정규직으로 안 바뀌어서 주변에 물어보니 직원마다 수습기간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해서 인사팀에 저의 수습기간을 물어보니까 6개월의 수습기간은 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노동법을 찾아보니까 수습기간을 연장하고 싶으면 근로자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한테 아무 말 없이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받는 상품권, 보너스, 휴가비도 못 받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라는 말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에게 답변드렸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수습기간을 처음에 설정을 할 때요. 이걸 근로계약서에 무조건 명시해야 합니다.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없는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계약서에 없는 당사자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규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못 받으신 각종 수당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출규칙, 단체협약에 나와 있는 수당을 전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측에서 단순 상여의 목적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해서는 요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단순 상여의 목적으로 지급한 금품이 뭐예요? 사실 이게 정규직에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나와 있는 단순 상여의 금품이라고 인 경우에는 사실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다만 거기에 나와 있지 않고 단순히 이번 달 누구누구 일 잘했으니까 이제 격려비로 이 정도 돈을 준다. 이번 달 다들 약간 고생했으니까 다들 휴가 갔다 오고 휴가비 이렇게 줄게 라고 단순히 이렇게 임금품 노동을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품이 아니라 사측에서 단순히 약간 격려의조로 아니면 좀 약간 어떤 복리후생의조로 약간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요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사연을 좀 읽으면서 6개월, 그러니까 마음대로 수습기간이 연장됐다고 표현을 했는데 연장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6개월 이후 정규직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어서, 뭐랄까, 연장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수습기간 사기를 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수습기간이 6개월이나 또 되긴 하나요? 3개월까지 아니었나요?
처음 일단은 수습 기간 3개월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수습 기간을 명목으로 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입니다. 다만 이제 수습 기간을 명목으로 임금을 적게 주는 거는 3개월까지만 가능하고 뭐 그 이후에 수습 기간을 몇 개월을 두든 몇 년을 두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수습 기간이 정규직과 어쨌든 다른 점은 뭐 그 사람을 자를 때도 그렇고 좀 다른 기준이 뭐 이렇게 적용되지 않나요? 그래서 수습 기간이라는 게 명시가 될 필요가 있고 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수습 기간이란 거는 사실 그 회사에서 이 업무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기간을 길게 둘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해고를 쉽게 할 목적으로 수습 기간을 길게 두는 것은요. 당연히 이제 이후에 해고를 당했을 때 근로자가 사측이 마음대로 인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습 기간이 짧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수습 기간을 길게 둬야 할 직무는 사실 얼마든지 많긴 하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제 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이제 비행기를 조종하는 승무원이 아니지 기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습 기간을 1년에서 2년까지 두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제 승객의 생명과 그리고 그 안전에 책임을 다해야 되고 정말로 전문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수습 기간을 그렇게 길게 두는 것입니다. 뭔가 애초에 수습 기간이 뭐였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아니, 차라리 그렇게 중요한 승객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빨리 정규직을 시켜서 이 사람을 완전히 교육을 잘 시키고, 정규직으로서 교육시키고, 뭐 급여에도 안정화를 주고, 이 사람의 위치성을 안정화시켜야 이 사람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의 안전도 담보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수습 기간을 길게 둠으로써 한다는 게 좀 희한하네요. 말 그대로 사실은 직무를 배우는 과정, 직무에 익숙해지고 그거를 배우는 과정 중 하나라고 수습 기간을 두는데요. 사실은 다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수습 기간이라는 제도가 사실은 뭐 이런 인사 노무 관리에 있어서 해고를 용이하게 사용되는 게 본 목적이 아니라 이 근로자를 실제로 교육하고 직무에 맞는 그리고 그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으로서 수습 기간을 두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악용하는 사장님이 사실 안 나타나면 좋겠지만은 악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습 기간이 길게 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앞으로는 좀 수습 기간이라는 것에 좀 명시를 좀 제대로 하고 그들에게도 노동자로서의 뭔가 안전망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어쨌든 노동자니까요. 수습 기간에 네네. 일한 사람들도. 근데 잘 안전한 노동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선정한 노동 상담과 그에 대한 상담 답변 관련 정보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언제나 궁금하신 노동법이 있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 상담은 언제나 02735-0262번으로 연락주세요. 여기까지가 이번 주 상담 11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노가리 초대석이에요. 오늘도 줌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줌으로 녹음을 해보고자 한 것이, 저는 예전에 팟캐스트 줌으로 녹음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온라인으로 녹음한 것 같은, 좀 멀리 있는 분과 녹음한 것 같은 그런 팟캐스트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음감이 아무래도 그냥 저희가 직접 녹음한 거랑은 좀 달라가지고 제가 조금 망설이고 있었어요. 근데 지니님께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있었고, 또 저희가 원래는 대전 청류랑 같이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녹음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갑자기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녹음해보니까 이게 너무 편하다. 이게 너무 편하고 또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약간 그 충격이 코로나 처음 막 터지고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고 온라인으로 뭐 공연이 다 전환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와 같은 충격이랄까요.
그런 그런 이제 경험을 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희님 덕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녹음을 하게 됐는데요. 어, 그 아이디어를 내주신 오늘 진희님을 모셨습니다. 또 팟캐스트 열심히 듣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희님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늘 열심히 듣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팟캐스트 노가리를 25회랑 40회랑 65, 26회를 들었었고, 그 65회가 그 시흥에서 전국 최초로 좀비 선구 관련해가지고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73회랑 74회 들었었고, 경리 성주편도 듣기도 했었고, 아까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그 117회랑 118회도 들었었어요. 사실 이유가 기본소래에 관련해가지고 그 전국 최초로 주민선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게 궁금했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노가리를 듣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 노가리 외에 다른 팟캐스트가 있는데 주로 민나팽이 윤용 답변팟도 들었었어요. 하우스토리. 그 전에 그 20대 정치 필요기에도 그 한겨레님이었나 우리 미래 그것도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 정치 표류기도 팟캐스트 이름이에요? 네, 20대 정치 필요기 오. 그게 아마 전에 그 한겨레님이었나 우리 미래 그걸 한번 들었던 적은 있습니다. 그 달팽파 듣고 계시는군요. 네. 어때요? 저 한번 이제 다시 시작한다고 듣기는 했었는데. 하우스 스토리라는 편 들었는데 좋았었어가지고 노가리 싸움 이렇게 이어나가면서 오는데 그게 아무래도 안 되다 보니 그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저도 다른 팟캐스트 되게 열심히 듣거든요. 아무래도 팟캐스트 진행을 떠나서 저는 그냥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비슷한 동종업계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쪽에서도 그 진행하는 팟캐스트니까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뭔가 진희님께서 여러 다른 팟캐스트도 듣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비교 분석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앞으로도 팟캐스트 진행하면서 진희님한테 좀 많이 여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진희님께서는 또 청년 유니언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진희님 처음 뵀었던 게 그 서울 청유 그 이번 기수 출범하기 전에 위원장으로 그 나오겠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다. 그 조합원 분들이랑 그 모임 서울에서 거기 어디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그 소셜 팩토리 아니었나요? 소셜 팩토리? 아니요. 소셜 팩토리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소셜 팩토리 왜 조만간 저거 해가지고 그걸 했었잖아요. 조만간은 그 전해. 그 조만간은 약간 다른 거였고 그 간담회 같은 거였어요. 조금 다른 거. 근데 저는 근데 그 전에 뵀을 수도 있는데 전 거기서 그냥 처음으로 홍진희 님이라는 분이 늘 신청하신 걸 봤는데 이분이구나라고 처음 인지한 게 거기였어가지고 어쨌든 네. 그 날이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진희님 그럼 언제 어떻게 좀 청년 유니온에 가입하시게 되셨는지 또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이런 게 궁금한데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시에 그 경위위원장님이랑 시흥에서 첫 모임하다가 참여를 하다가 우연히 어느 날 시흥에서 모임해가지고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조합원 가입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흥에서는 무슨 모임이었어요? 시흥에서 첫 모임 아마 세은 위원장님이 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세은 위원장님이 계셨다고요? 네, 아마 당시에 계시긴 했었어요. 진희님 그때가 언제 몇 년도였어요? 18년이었나 그랬었어요. 18년도? 네. 진짜 옛날. 오. 그쯤이겠구나. 그렇군요. 아마 18년도가 그 경기청유는 지역 지역팀장? 그 지역 모임지기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시흥 모임지기가 아마 다듬님인가? 그랬을 거고
그 모임에 아마 채은님이 시흥에 사시니까 왔다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위원장님이 그러면은 한지혜 센터장님? 아니에요. 그건, 그 2018년이면은 강호님. 강훈님이에요? 네. 2018년? 2019년에 강호님, 아, 강호님이 그 중간까지 있다가 2019년 끝까지 했을 때 이제 비대위였고, 2020년, 2021년까지 제가 위원장인 거죠. 저는 19년도에 취임했다고 그 기간이 안 맞겠구나. 그때였겠구나. 네네, 2018년도에. 강훈님이 위원장님일 때 이제 들어오셨겠군요. 그래서 사실 그 지니님께서 이번에 팟캐스트 녹음하는데 강훈님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막 하셨거든요. 다 불러. 다 나와.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제 이게 내가 가입했을 때 위원장이 맞아요. 강하게 맞아요. 아무래도 그런 기억이 있으셔서 이제 강호님을 좀 요청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맞아요. 그 시흥 모임은 그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지니님? 포스터 보고 알게 되었어요. 홍보를 잘했군요. 뭐 그 페이스북 이런 데서 보셨나 봐요.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누가 나올 수 있는 거지? 뜻밖의 이렇게 보고 와가지고 너무 좋은 기회로 이제 조합원이 돼서 또 활동까지 하는 조합원으로 남을 수 있는 게 역시 일단 홍보를 하고 봐야 되나 봐요. 이렇게 청년유니언 활동에서 지니님이 뭐 저도 활동하시는 거 많이 봐왔고 그 경기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뭔지 또 좀 궁금해졌어요. 혹시 또 늘 소개할 때 바리스타 지니님이라고 소개해주고 계시기도 한데 현재 카페에서 일하고 계신 거죠? 네. 카페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바리스타로 지금 8년 정도 일을 하고 있어요. 8년? 네. 8년이요? 네. 진짜 니님한테 커피 내려달라고 꼭 요청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커피를 못 마셔서 너무 슬퍼요. 8년차 바리스타의 커피를 마셔보고 싶다라는 소원. 진짜 오래되셨군요. 아니 그 바리스타를 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부모님 소개로. 그 지니님은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를 마시다가 우연히 바리스타 하는 데 있다 그래가지고 소개로 해가지고. 지니님 커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막 브랜드별로 비교도 해주고 그랬어요. 어디 커피는 좀 더 맛있고 어디 커피는 조금 밍밍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 지니님 8년차 바리스타인 지니님이 추천해 주신 최애 커피는? 최애 커피는 뭔가요? 저 오늘 마신 게 마호가니 거예요. 마호가니? 네. 마호가니가 가게 이름이에요? 매상 이름이에요. 검색 중. 여의도에 있는 이거 그 체인점 맞죠? 체인점이에요? 디저트 파는. 근데 되게 비싸 보이는데. 근데 커피가 좀 맛있기로 유명해요, 거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니님 8년차 바리스타 지니님의 추천 마호가니 커피 기억하시고 혹시 마호가니 커피 쪽에서 저희한테 협찬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광고도 해드렸으니까 연락 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지니님을 모델로도 8년차 좋네. 8년차 바리스타가 소개하는 커피. 지니님은 어느 쪽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위치? 전 시흥이에요. 시흥에 있는 카페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그 한 카페에서 8년째 일하고 계신 거예요? 네, 계속. 와, 아니 너무 요즘 보기 드물잖아요. 한 곳에서 8년이라는 거. 진짜 한 직장에서 8년. 어때요? 한 직장에서 8년 일한다는 건 어떤 기분이에요? 힘들어요. 힘드세요. 네. 매번 선임이고 막 계속
그 다른 사람들은 뭐 바뀌고 뭐 요러는 상황인가 아니면 거기가 원래 한 사람을 되게 오래 고용하는 곳인가요? 공연 장애분들 위주로 사용을 해요. 음, 아, 그래서 오래 좀 이제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 봐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다들 오래 일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일하는 분들 혹시 오래 일하셨는지. 주변 사람들이 잘 바뀌었어요? 아니면 계속 예전에 계셨던 분들이 계속 있어요? 저랑 동료 한 명은 저랑 같이 입사를 들어왔어요? 했어요. 오, 아, 같이 들어왔다고요? 네, 그럼 그분도 8년? 네. 그럼 거기 좀 그 사람들이 오래 다니는 직장이네. 저는 약간 얘기 듣고 지니님이 다른 분 잘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게 8년이라는 것의 비법인가? 짬바. 8년쯤 일하니까 솔직히 들나오는 사람 많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관심을 갖지 않겠다. 그런 건가 싶었어요. 그러면 혹시 바리스타 말고 저희 벌써 8년을 일하셨으면 약간 다른 일은 어떤 거를 해보셨을까요? 그 8년 전에 그러면? 알바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정시 직원으로 마트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1년 6개월 정도. 1년 6개월? 네, 하나를 되게 오래 하시는군요. 네. 마트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전 야채 관련해가지고 일을 했었어요. 그때도 동료와 어울리기도 힘들었어요, 사실. 음, 출퇴근을 2시간 이상 걸리고 그래가지고 에? 그 테스트 퇴근할 때가 좀 종종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어디에 있는 마트길래? 서원동에 시흥시 서원동 시흥. 상대. 같은 시흥인데도 1시간이 걸리는, 네.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시흥 산업기술대 쪽에 있어요. 거기가 지리가 좀 멀어요. 그렇구나. 어떤 게 좀 제일 힘드셨어요? 출퇴근 출퇴근. 그리고 늦게 끝나면은 테스트하고 좀 가는 게 몇 번 있었어가지고 한 2번인가 3번이었나 그랬었어요. 아니, 택시를 타야 할 정도로 늦게 끝났어요? 예. 버스 끊기면 테스트하고 갈 수밖에 없어져가지고. 저는 사실 지니님께서 그 청년유니온, 어쨌든 청년들의 노동조합인데 이 청년유니온에서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일터에서 되게 어떤 많은 불합리함이라던가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까? 그래서 이제 이걸 청년유니온으로 풀어보고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었나 봐요. 네. 그러면 지니님이 청년유니온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원동력이랄까요? 이거는 뭐가 있을까요? 이 조직, 제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네. 커뮤니티고 마음이 맞았어요. 조직 문화 같은 게 네.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리고 지니님이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그냥 뭐 모임에 횟수가 그냥 단순히 많은 것뿐만 아니라 되게 특히 지니님이 장애인 노동권에도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 관련한 정보도 되게 많이 주시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니님 이제 장애인 노동권 관련해서도 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로 많이 활용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희 청년유니온이 장애인 대의원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장애인권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조합원들이 좀 몇 분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 TF 같은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의견을 내주고 계시죠, 사실. 네. 위원장님께서 올해 사업계획으로 따로 또 있지는 않는다고. 그러면 다음 사업 계획에는 꼭 들어가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사실 청년유니온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사업 계획대로만 굴러가는 조직은 또 아니긴 한데, 물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저희가 일이 많아지게 해서 그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그런 니즈가 있는 조합원들이 꽤 이렇게 많이 있으면 그 니즈에 맞춰서 좀 활동하는 것도 청년유니온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경기 청년유니온의 하은님과 이제 진희님을 이렇게 저희가 모신 건데, 경기 청년유니온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지금 경기 청년유니온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진희님이 참여해주신 활동들 포함해서 이렇게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치리님 같이 한 것도 많이 있었고 되게 재밌었는데, 어쨌든 경기 청유 활동은 이제 상반기가 거의 마무리가 됐고, 사실 상반기에 사업을 많이 몰아서 했는데 조합원 품앗이 모임을 좀 했어요. 그래서 좀 다양한 주제로, 그래서 이제 저희 조합원님들이 재능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독립 출판 기획 이런 것도 했었어요. 모모 책방에 가가지고 독립 출판 기획 이런 것도 해보고, 같이 뭐 꽃다발 만드는 것도 해보고, 뭐 되게 다양하게 뭐 채식 관련해서도 해보고, 그때 서울이랑 같이 재활용 그때 치니님이 해주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여러 활동을 진짜 재밌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니님도 되게 많이 참여해 주셨고, 그래서 일단 만나는 거는 저희가 직접 만나는 오프라인의 횟수는 좀 적었지만 그렇더라도 좀 모여가지고 같이 하는 활동을 좀 많이 해봤고, 거기에 더해서는 사실 저희가 청년센터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참 고쳐지지도 않고 그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토론회까지 진행을 하고 여전히 제보 같은 게 있으면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거랑 최근에는 근데 이제 그래서 상반기에 좀 청년센터 사업을 조금 크게 했다면은 거기에 연장선에서 약간 공공일자리, 청년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경기청년 조합원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도에서 활동하시는 다른 청년분들과 함께 지역의 일자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조금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역 일자리 관련해서? 네네. 그래서 사실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뭐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지역 지자체 사업으로 가면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되지도 않거니와 그냥 유사한 기존의 사업에다 그냥 돈을 얻는 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어떻게 발현되는지도 좀 현장에서 봐야 되고, 그 일자리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혹은 거기 이거 아니면은 뭐 청년 활동가들의 지자체에서 되게 약간 진짜 던전 같거든요. 경기도 던전. 그래서 약간 그런 던전 같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 어떨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참여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근데 던전 같다는 게 사실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아, 그래요? 약간 지옥 같아요. 보스몹 때리면 보스몹 나오고, 아시죠? 약간 여기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들이 되게 많이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되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래서 약간 이런 활동가를 환영해주는 분위기가 아니고, 목소리 내는 애들은 진짜 커트해버리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지자체들이, 아유, 또 이거 가지고 나한테 소송 건다고 또 협박 오는 거 아닌지 몰라. 아주 그냥 진짜 별로거든요,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되게 저는 약간, 진짜 싫다. 근데 어쨌든 이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도 명확하게 이렇게 좀 어떤 목표점을,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목표점을 좀 정해놓고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지니님이 장애인 노동권 관련해서 제안해 주신 부분 관련해서도 조금 했었어요. 그런데 되게 의미 있었어서 제가 조금 이따 기회가 되면은 좀 자세하게 공유를 드리고 싶네요. 그 부분을 특히. 네, 맞아요. 오늘 노가리 초대석이긴 한데, 이제 진희님께서 워낙에 이제 장애인권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저희 사실 하은님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요즘에 지역이랑 뭐 서울 관련해서 좀 뭔가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건 서울청류 차원에서.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약간 그 하은님 얘기를 들으면서 경기는 사실 서울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네, 사실 수도권으로 묶이니까 그 서울이랑 맞아요. 묶이니까 약간 특히나 청년들은 서울 사람인데 그 특히 활동하는 사람들은 막 거의 서울 사람인데 이제 경기도 지자체는 너무 지역 마인드가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 세대 차이 같은 괴리감이랄까요? 그런 게 좀 그게 엄청 심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사실 서울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서울시랑 싸울 거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근데 서울시 문제는 사실 이슈도 잘 되고 집중도 많이 받잖아요. 만약에 뭐 서울시장이 뭘 잘못했다 이러면 집중도가 확 올라가죠. 근데 사실 지자체장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디서 채용 비리가 터졌다 어디 시장에.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게 그거만큼 관심을 받진 못하고 이게 노동 의제로서 다뤄지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경기도는 이제 수도권으로 묶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도 사실 그 지역에 있는 각 지자체 공무원이나 뭐 약간 거기서 오랫동안 그 공무 생활을 해왔거나 뭐 약간 이런 분들인데 아직 마인드가 되게 예전인 분들이 많죠. 이렇게 그 경기청류에서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계셨는데, 사실 몇 달 전에는 서울청류랑도 같이 진행을 했었죠. 말씀해 주셨지만, 그 기후위기 시대에 재활용하는 법 알려드렸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지금 채식을 하고 있기도 해가지고, 채식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는 일상 모임에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지니님 계셨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팟캐스트 나오고 싶다고 줌으로 해보는 거 어떻겠냐고 이야기해 주셨던 걸로 또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진짜 많은 활동을 지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최근에 또 저희 그 서울에서는 여름 캠프 했었는데 여름 캠프에도 와주셨어요, 지니님. 오. 그 그래가지고 메타버스로 하는 거 맞죠? 맞아요. 이건 계시니까 여쭤볼까요? 어떠셨어요? 되게 낯설었어요. 그 음, 수영 저것도 하랬더니 어디 있는지 못 찾겠고 그런 게 좀 많았어요. 시간 너무 타이트하기도 했었고. 시간이 타이트했어요. 음. 너무 즐거워서 짧았던 거 아닐까요? 30분이다 보니까 너무 1시간이면 좋은데 30분이니까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할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게 행사가 총 3시간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뒤풀이까지는 총 4시간짜리 행사였어가지고 근데 온라인으로 막 그렇게 오래 하면 너무 피로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한 30분만 드리게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넉넉하게 배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 정말 뭐 지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낯설게 많이 느껴졌을 텐데 근데 요즘에 뭐 여기저기 메타버스 세상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메타버스 근데 저도 되게 재밌었어가지고 한번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맞아요. 사실 모임으로 시도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한 번쯤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그 지니님 그 밖에 되게 여러 활동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실까요? 서울 성류 같은 경우에는 20대 모임 중에 최현 위원장님이 있었던 그 경복궁. 경복궁? 네. 경복궁에 갔었어요. 네. 오. 경복궁 갔었고 그 청년 주간. 청년 주간이 좋으셨어요? 네, 그거랑 그 조만간 조만간 할 때 완심리에서 했었거든요. 위원장님하고. 그래서 조만간을 누구랑 그게 하셨다고요? 저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은님이랑 조만간을 하셨어요? 네, 그때 조만간 치리님이 기획하시고 그거 각 지부에서 했었잖아요. 맞다.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기획자가 여기 그때 그럴
왜 그랬었지? 왜 그래야 됐었지? 아, 그런 상황이었죠. 아차. 지리님이 경기도 뭐 방방 먹고 다닐 순 없잖아요. 아, 같이 그 모임에 약간 좀 테마를 맞춘 거죠. 그 1대1 만남의 테마. 그거랑 인권교육 전 못 받아줘서 아쉬웠어요. 찐이님 온라인으로 들어와 계셨잖아요. 근데 토론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 네스트 이후에. 맞아요. 근데 그 지희님이 이렇게 종종 말씀하시는 청년 주간은 그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했던 그 청년 주간인가요? 맞아요. 올해는 근데 되게 다양한 지역에서 청년 주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에 하하님이 올리신 거 보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저도. 경기 절망의 이번에 경기도. 올랐다 너무 화가 거예요. 그 포스터를 어떻게 읽겠는지. 맞아. 진짜 진짜 너무 절망의 화가 나요. 경기도. 저 그거 진짜 보고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경기도 청년주간이라고 치면은 군대썰 곰신썰이 메인으로 떠. 진짜 이게 무슨 누가 기사 안 쓰나?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이 기사감 아니에요? 경기도 청년주간 행사. 아유, 메인 행사가 군대 곰신썰. 이게 왜 그럴까요? 경기도에 군대가 많나? 아니요? 그냥 제 생각에는 뭔가 약간 되게 남성 친화적인 분위기를 지들은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남성들도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착취당한 역사인데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저는 포인트를 매우 잘못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아무래도 경기 성유라 같이 기획을 해야 될 때요. 그렇죠. 저희를 초대를 해왔어야죠. 기획할 때. 그럼 절대 이런 짓은 안 했을 텐데. 그런 걸 수도 있어. 요즘에 DP 유행하잖아요. 그 흐름을 타고자? 더 반대 방향 아니에요? 반대 방향? 그니까. DP는 그 군대의 처참한 현실을 드러내는 거고, 군 인권의 현 상황, 현 주소를 드러내는 거고, 이거는 반대로 그걸 약간 미화 맞아요. 그렇게 시키는 거니까. 저희 언박싱 때도 그 얘기 나왔었거든요. 되게 그 조합원님께서 되게 분석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지금의 군대 폭력에 대한 얘기가 되게 고발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군대 폭력에 대한 고발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이런 경험을 미화시키고 약간 로맨스라는 장르로 이거를 덮어주고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게 되게 거세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대 남성과 여성 사이에 굉장히 그 젠더 감수성에 대한 격차가 점점 커지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야, 행복하게, 평화롭게, 와, 그래, 너네 군대 가서 많이 사랑하렴. 약간 이런, 약간, 것까지 솔직히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진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해주신 김에 그 이슈 노동 이슈 언박싱. 네, 요것도 한번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짝수달마다 저희 사무국장님이 주제를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2달 동안 있었던 것 중에 노동 이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희님도 항상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 또 저희 조합원님 또 열심히 참여해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오셔서 항상 저도 되게 많이 배우는 진짜 좋은 논의를 많이 해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나.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논의 중에 정말 좋았던 게 그 군내 성폭력 문제를 다뤘었어요. 근데 그걸 다루면서 사실 이것도 노동 환경이 아니냐. 군대라는 것도 누군가의 노동 환경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년연위원회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 진짜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2달에 한 번씩 있어요. 홍보해 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깨알 홍보. 진희님은 참여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노동 이슈 언박싱. 공부해야 될 게 좀 많았었어요, 사실.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솔직히. 수는 많지 않아요. 대선과 서울성유라던가 여러 의선부에도 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있어요. 조합원 아니더라도. 사실 이
노동 이슈 언박싱을 지니님께서 되게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꼽아주셨었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왜 이 얘기를 말씀을 안 하고 계시지? 막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지금 하려고 어, 아껴둔 거죠. 어, 그리고 또 저 혹시 더 이야기하고 싶은 그 경기청류 활동이 있으실까요? 지금 활동하고 싶은 게 그 일정 모임이요. 어? 서울 선교사로 일정 모임. 일상 모임. 일상 모임이 좋으시다는 거죠? 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약간 수다 모임 그런 거. 음, 저 의정부에도 한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의정부 너무 먼데. 근데 사실 의정부 계신 분들한테는 수원이나 이런 곳이 멀죠. 그래서 사실 북부에서도 모임이 활발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요. 거기도 저 한번 알리면 좋겠다 싶어요. 솔직히 의정부에도. 맞아요. 이제 이 팟캐스트 하기 전에 제가 뭐 지니님이랑 소통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팟캐스트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지니님께서 저한테 되게 많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고민들을 보내주신 거였는데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모든 걸 다 제가 소개해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제 몇 가지를 좀 추려봤는데 평소에 뭐 늘 말씀을 해오셨던 장애인권 관련 내용이나 또 장애인 청년들과 함께 그 장애인 청년들이랑 그리고 조합원들이 같이 함께하는 TF팀 운영하는 거. 네, 어떤 목적이 있을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쩌면 이따가 하은님께서 소개해 주실 장애 노동 관련한 이야기지 않을까 싶었어요. 네, 이런 거지 않을까 싶었고, 그리고 청년 주간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부터 계속 많이 해주셨던 청년 주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밖에 되게 많았는데, 요 정도만 세 가지로만 추려봤어요. 청년 주간은 저희가 이미 벌써 얘기를 했어가지고, 맞아요. 장애인 노동권? 네. 장애 청년이랑 조합원 TF 하는 거. 네. 장애인권일까요? 그때 한번 하은님께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요거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지니님이 제안을 해주셨어요. 장애인 노동권에 대한 TF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경기 차원에서 이렇게 TF를 모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거는 약간 전국적인 규모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장애인 노동권 TF 같은 거는 저희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생각만큼 그렇게 막 사람을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그럼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희도 잘 모르잖아요. 장애인 노동권에 대해서 아는 게 적다 보니까 저희가 스터디 형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거 사실 지니님이 되게 많이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우리 잘 모르니까 공부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저도 아는 게 잘 없는 거죠. 되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래서 근데 지니님이 링크를 소개해 줬었어요. 그때 장애인 노동권 관련해서 인권 네트워크 바람에서 진행하는 3회짜리 강연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강연을 링크를 페이스북에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신청을 해서 이제 2강을 총 들었는데 제가 늦게 신청을 해가지고 근데 사실 약간 장애인 노동권이라고 하면은 비장애인인 사람들은 이게 나랑은 상관없는 어떤 얘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잘 몰랐었고. 근데 사실 어떤 모든 인권 운동이 그렇듯이 여성 인권 운동을 하면은 사회가 이게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어떤 통찰을 주듯이 좀 더 진보하는 인권이 진보하는 계기가 되듯이 사실 장애인 노동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장애인 노동권으로부터 오히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노동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게 나와요. 일단 첫 번째로는 최저임금. 최저임금 우리 얘기할 때 모두에게 최저임금은 그래도 똑같이 주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 적용 예외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적용 예외가 굉장히 쉽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일부러
이 사람이 근데 그것도 비장애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범한 사람이라는 그 정상인이라는 기준을 해가지고 거기에 70% 뭔가 뭐 못 미치면은 최저임금 아예 안 줘도 된다. 근데 그게 하한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안 줘도 사실상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니님이 보여준 사례 그 월급이 얼마였죠? 월급이 8만 원이었나? 그 시급 잠시만요. 시급이 500원인가? 시급이 아마 250 네, 250원이에요. 맞아요. 시급이 250원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업장이 굉장히 많고 장애인 시설이라고 함으로써 이런 거를 빗나가는 그런 사업장들이 생기면 사실상 그 노동 착취의 어떤 온상이 되는 건데 사실 우리 최저임금 얘기할 때 그 얘기 잘 안 꺼내잖아요. 장애인이 여기서 제외되어 있다는 얘기를 어떤 노동단체에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 아예 적용 예외고 하한선도 없는데 아니 그거에 어떻게 대해서 하한선이 없죠? 저 이건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게다가 이게 속임수로 이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하는 정상 기능을 못한다는 이유로 아예 그 일부러 훈련을 시킨대요. 못하게. 혹은 그날 다른 갑자기 작업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구멍이 있는 곳에는 어느도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거기에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만들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소위 말하는 노동에서의 소외 있잖아요. 노동 과정에서 약간 이 사람 그 일부분만 떼가지고 진짜 반복적인 업무만 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노동 결과물이나 이 과정에 대해서 소외시키는 그런 것이 장애인 노동자한테 가장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극히 일부 단순 반복적인 업무만을 떼어서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소외 문제도 이 장애인 노동권에서 우리 사실 소외 문제 다 있죠. 근데 장애인 노동 현장에서 그것을 더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요즘 장애인 노동 인권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권리 중심 일자리. 제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다니는데 저도 배운 거예요. 그냥 잘 모르는데 권리 중심 일자리가 그래서 공공 일자리 같은 거 나라에서 만들잖아요. 만들 때 단순히 우리가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사실 우리 상품은 너무 많지 않나요? 당근마켓에서 넘쳐나잖아요. 사실 물건은 정말 많아요. 우리가 행복한데 필수적인 수준 이상으로 물건은 많아요. 물건을 꼭 더 찍어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사회에 부족한 건 권리와 평등인 것 같거든요. 그런 권리와 평등 자체를 생산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노동 인권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공공 일자리로서. 그래서 이거를 그때 여기서 얘기하기를 이제 권리 중심 일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 이제 디지털 뉴딜이다 뭐 뉴딜 이런 거 하잖아요. 일자리 사업 같은 거, 공공 일자리 사업. 저는 그것이 생산하는 것이 권리나 평등이나 정의에 대한 고민 같은 거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에 부족한 서비스는 그거니까. 근데 그런 통찰을 사실 그런 장애인 노동권 운동 담론에서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지 않나? 사실 장애인 노동권 담론은 되게 선진적으로 앞서 나가 있는 거고 앞에서 이제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어떤 인권 운동 중에 하나고 기존의 노동 운동에서는 그런 걸 배워야 되지 않나? 그런 시각을. 그렇게 시각을 배우게 되면 사실 우리의 일자리도 더 모든 사람의 일자리가 다 나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는 꼭 우리가 다 공부를 해야 한다. 저도 잘 모르고 저도 그냥 강의를 통해서 조금 아는 정도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진짜로 내년이나 다음에는 정말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런 장애인 노동권에 대해서 다루고 최저임금 시즌에도 그 장애인 그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니님이 다 제안해 주신 덕분이에요. 지니님은 이런 뭐랄까요 이런 정보들을 어디서 많이 들으세요? SNS를 찾다가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연히 알거나 좀 뭔가 판다는 포스터 같은 거 우연히 네이버는 그런데 해가지고 확실히 인터넷 활용력장.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있으면 보이는 건 것 같아요. 또 저희가 그만큼 그리고
블루워크처럼 그런 데도 좀 청년 유니언에서 많이 알리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솔직히 지니님이 블루워크처럼 많이 기사도. 홍보해주세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되게 민망하다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사실 지니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니님 맞아요.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릇이 작은 거죠. 앞으로 우리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너무 그릇이 작아서 그걸 이제 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 하은님 이야기 듣고서는 저도 굉장히 생각이 또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근데 저는 그냥 이 사회가 너무 인문학을 경시해서 철학이 없어서 그래서 이 엉망진창인 거야라는 생각을 하기만 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최전방에서 권리와 인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또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것만은 또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도 좀 고민을 같이 해야지 되지 않나. 그리고 최근은 아니죠. 사실 저희 다른 조합원님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그분도 되게 장애인권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장애인권 교육 꼭 해야 한다고 진인처럼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또 계신데, 근데 그분이 이제 장애인권 문제가 사실 노인인권 문제로 같이 묶여서 가면 이거 금방 해결된다. 왜냐면 누구나 늙으니까. 그리고 지금 얼마나 고령화 시대예요. 그래서 노인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는 같이 묶어서 간다면은 어떻게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같이 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도 되게 좀 안타깝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이런저런 그동안 어쨌든 청년 유니언에서 들어왔던 뭐 이야기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았어요. 저 사실 책 하나 추천하고 싶어요. 좋아요. 팟캐스트 듣는 분이 지니님이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되게 장애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배타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비장애인 인권과는 다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저도 뭐 항상 그래 왔던 것 같고 자기도 모르게 잘 모르고. 근데 우리에 관하여라는 책이 최근에 읽게 됐는데 우리에 관하여. 책 제목이 우리에 관하여인데 그것이 이제 저도 사실 잘 장애인권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사실 이렇게 지니님이 얘기를 계속 해주시니까 저도 사실 읽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비장애는 장애가 없는 상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그리고 장애는 약간 조금 더 뭔가 비장애가 더 좋은 거 약간 이렇게 생각을 막연하게 하잖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각은 되게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내가 무언가를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장애라는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나를 내 경험을 실패시킨 것이다. 약간 내 경험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을 실패한 거다. 이 사회의 실패다. 그리고 더해서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장애인은 자기의 장애를 부끄러워하거나 뭔가 이렇게 없애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분은 아마 농인이신 거예요. 농인인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비장애인들이 쓰는 그 언어가 너무 재미가 없대요. 재미가 없고 되게 시각적으로 빈곤하고 되게 표현력이 낮다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자기가 쓰는 농인들의 언어는 오히려 그거보다 좀 더 나 스스로를 감추지 않고 표현할 수 있고 더 표현력이 풍부하고 많은 것을 다룰 수 있는 더 많은 감각을 다룰 수 있는 언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비장애인이 정상이고 그게 아닌 것은 비정상이다라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로부터 좀 탈피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이에요. 아직 저도 갈 길이 멀었지만 그런 좀 생각의 균열을 내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추천을 합니다. 그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수어가 되게 표현이 더 풍부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까지 봐온 수호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엄청 표정이라던가 이렇게 몸짓, 온몸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요. 또 그런 것도 생각이 났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장애인권, 장애인권을 저희가 계속 안 다루고 있는 것은 어쩌면 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가는, 어떻게 보면 경주마처럼 가는, 이게 좀 맞아요.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리고 이 장애인권은 장애인권 단체가 할 일이야. 뭐 이렇게 손을 그래서 뻗어버리다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균열을 해준다는 부분에서 저는 확 와닿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활동이 어쨌든 노동권을 위한 활동이라면 아주 그 가장 열악한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환경을 저희가 맞춰야, 그 환경이 나아져야 저희의 환경도 결국에는 나아지는 걸 텐데. 맞아요. 저희가 여성단체여서 여성의 노동 문제를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맞아요. 것처럼. 그래서 꼭 이야기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더 들고요. 이거를 진짜 사실 작년에 앞으로 했으면 올해 계획을 짤 때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진짜 너무 아쉽네요. 하지만 이 기록은 내년에 맞아요. 남을 거니까요. 네, 저희가 이렇게 경기청년유니온 조합원 바리스타 지니님 모시고 그동안 해왔던 활동들이랑 또 뭐 어떤 활동들이 되게 관심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들이 좀 더 필요한지 청년유니온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벌써 이제 좀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노가리 공식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니님에게 청년유니온이란? 저는 선유가 함께 가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함께 가는 친구. 오. 선유 활동하면서 대선, 아까도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대선의 청년 네트워크나 활동에도 관심 갖고 있고, 성유가 서울대나 고려대 성균관대서를 함께 서포트하고 함께 쉐어할 수 있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있었어요. 또한 성유와 민유가 성년의 페스티벌에도 참여해가지고 성유와 민유가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라는 낯설지만 우울하고 절망성이 현실들을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앞이 만막한 모습들 보이거나 뭔가 느껴지지 않아도 절대 멈추지 않고 성유가 계속 잠시 대sun하면서 웨이메이커 일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글을 납니다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던 건데, 구로에도 청년 네트워크나 서울 성유 구로에도 청년 전체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도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좀 청년 유니온을 알렸으면 좋겠는 네, 지니님의 마음을 굉장히 잘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지니님이 뭔가 연결고리랄까요? 이런 역할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팟캐스트 녹음해 보셨는데요. 소감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하은님 오늘 소감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위험한 말하는 오늘도 역시 잘라드리기 부탁드리고요. 항상 그런 말을 안 하면 될 거를 해놓고서는 걱정을 하네요. 저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신 지리님, 그리고 제안해주신 지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은님 근데 진짜 오랜만에 팟캐스트였잖아요. 원래는 되게 자주 나오셨었지 않나요? 제가요? 되게 자주 뵌 것 같아가지고. 저 이때까지 아마 총 네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거 아니었나? 보조 MC 같은 것도 하셨었잖아요. 그쵸? 가끔 사무실 있을 때 했던 것 같아요. 사무실에 계셔서 하게 된 거였구나. 네, 사무실에 있을 때 가끔 도와드리는 정도? 저는 근데 크게 뭘 하진 않았고.
네, 오랜만에 하은님이랑 이렇게 또 팟캐스트 진행하게 돼서 정말 즐거웠고요. 혹시 지니님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네. 네, 팟캐스트 하면서 좀 처음에는 느낄 때가 많았는데, 팟캐스트 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그동안 이야기 못했던 것들, 대선시보에 좀 저가님이나 강승민 세연님, 민유의 강원이면 지수위원장님 노가리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시리님께 한번 제안 드리고 싶었고요. 노가리를 듣고 있는 조합원이나 많은 사람들의 성류의 노가리와 함께 많은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노가리 홍보까지. 저는 지니님께서, 저는 제가 팟캐스트 하면서 저 팟캐스트 나오고 싶어요 이랬던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팟캐스트 홍보도 하고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은 별로 안 계셨는데 지니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의 별로 저한테 없었던 분이어가지고 너무 이제 뭐 반갑기도 했고 근데 거기다가 줌으로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가지고 저한테는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또 출연까지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약간 또 지역으로 찾아간 노가리 초대석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느낌의 팟캐스트였던 것 같아요. 경기지부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었고 또 지니님의 이야기 정말 그동안 자주 뵙기만 했는데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었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평소에 지니님께서 청년유니온에 많은 요청을 해오셨는데 또 왜 또 아니면 어떤 맥락에서 이런 요청을 해오셨던 건지 이야기를 나눠본 것은 저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다른 팟캐스트에서 저희 선배님이기도 한 성주쌤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성주쌤이 엘버트 하시먼의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라는 책을 소개해 주셨었는데요. 거기에서 보이스 엑시트 로열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조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직에 대한 로열티, 저희는 멤버십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멤버십이 높은 사람은 그 목소리, 보이스를 내고 멤버십이 낮은 사람은 엑시트 나가버린다. 뭐 이런 전반적으로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꼭 이게 이렇게 공식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지니님이 그동안 쭉 내와 주신 목소리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멤버십이 정말 높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청년유니온이 잘 담아가야 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좀 더 자주 더 많은 소통으로 청년유니온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 지니님도 그리고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